대출금리 하락하는데 여전히 이자 폭탄. 왜? 대출금리가 왜 하락할까요?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느냐? 기본적으로 코픽스가 8월에 3.36%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7월에 3.42%에서 3.36%까지 떨어졌으니까 0.06%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권 시장에 뭐 5년물 은행채 금리든 10년물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코픽스에 반영되는 거라고 하면 뭐 10년물 은행채 금리를 본다고 했을 때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신규 취급 기준으로도 3.36%, 과거 2022년 12월에 4.29%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 잔액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67%입니다. 예, 7월에 3.69%에서 67%니까 0.02%포인트 떨어진 거죠. 잔액 기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코픽스 자체가 떨어졌다.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8개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 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예금이나 적금 들어온 거 가지고 대출을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을 받는 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앙은행으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자체 조달이 중요하잖아요. 은행채 발행합니다.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 채권 조달해서 채권 발행해서 조달하는 비용 뭐 등등등등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한 게 이게 코픽스예요.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가상금리 붙여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다 가상금리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고 종이서 사도 써야 되고 뭐 볼펜도 사서 써야 되고 컴퓨터도 써야 되고 이게 이제 비용이에요. 이 가상금리, 이 비용을 가상금리에 포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이 대출금리가 아이고 참 미치겠습니다. 왜 미치느냐?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시장의 흐름을 닮아가지를 못해요. 떨어질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뭐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4%가 깨졌다. 4% 밑으로 떨어졌다.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새 4.5%로 올라갔고요. 예, 우리은행은 5.0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참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정부의 한마디 그것도 금융감독 원장의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확 변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기치인데 여기다 관여를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요. 내가 시장은 여러분 수요자와 공급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내가 왕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하면서 시장에 들어가니까 대출 시장에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지금 상단은요 국민은행은 5.9%예요. 우리은행은 6.28%고요. 코픽스 금리는 3.36%로 계속 떨어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세상에나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 가계대출을 보면 사실 무서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중평균금리가 7월까지 3.50%거든요. 금리가. 그러나 8월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9월이 되면 또 달라질 거고요. 이게 저는 미친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가니까.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가 2020년 10월에 4.82%거든요. 지금은 떨어지고 떨어져서 7월 현재는 3.50%예요. 근데 8월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대출은 또 어떻게 될까요? 8월이.
신용대출은 2022년 12월에 7.97%였거든요. 올해 7월에는 5.78%로 5%대로 떨어졌습니다. 8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7월에 4.06%예요. 저는 결국 관치가 이자 폭탄을 여전히 힘들게 만든다. 이자 폭탄을 때리고 있다.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금리가 안 떨어질 거예요. 지금 주택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25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5주 연속이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금리 못 내립니다. 저는 참 나쁜 게 꼼수라고 생각해요. 시장은요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그 정직한 시장의 꼼수로 대응하면 그 꼼수는 결국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정직한 시장은 정직한 시장 그대로 시장 원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리가 떨어지는데 대출받은 이자는 안 떨어진다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어쩐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 저성장이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이자 때문이거든요. 이자가 높으니까 돈 못 쓰는 거거든요. 이자가 높은 이유를 따져보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는 함께 간다는 뜻이죠. 결국 고금리 고물가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거고 우리의 삶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 저성장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트랩에 빠진 것은 아닌가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은 해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말입니다. 적어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려도 우리는 이자 폭탄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성급하게 뭘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시장이 금방 바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해외 시장일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방 바뀌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때문에 시장 철저하게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업에 열심을 다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